한 사람을 너무 깊이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사랑이 죽음마저 따라오게 된다면 그건 사랑일까요? 저주일까요?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총 2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2화는 영상 마지막 추천 영상에서 바로 이어보실 수 있고 고정 댓글 또는 영상 설명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그럼 1화 눈보라 속 그 집의 이야기로 지금 시작합니다. 언덕 위로 눈이 거세게 쏟아지던 저녁. 로구드는 처음으로 외딴 저택 워더링 하이츠를 찾았습니다. 트러시 크로스 그레인지의 새 세입자인 그는 예의상 집주인을 찾아간 길이었지만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고 대문은 얼어붙은 듯 무거웠습니다. 잠시 후 안쪽에서 말없이 문을 연 남자가 있었습니다. 히스클리프. 그는 인사도 없이 묵묵히 로구드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벽난로엔 불이 타고 있었지만 집안 공기는 이상하리만치 차가웠습니다. 가구는 오래되어 삐걱거렸고 벽엔 낡은 여성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낯선데도 묘하게 익숙한 느낌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로구드는 눈이 그치지 않아 그 저택에 머물게 됩니다. 그가 배정받은 방엔 창문이 있었고 침대 머리맡에는 작은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무심코 그것을 펼쳤다가 캐서린이라는 이름을 반복해서 마주하게 됩니다. 로구드는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바람은 유리창을 긁고 있었고 눈은 틈새를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창문 너머에서 무언가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유리에 희미한 손자국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이듯 스며드는 소리. 들여보내줘요. 캐서린이에요. 로구드는 놀라 소리를 지르며 뒤로 넘어졌고 순간 누군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히스클리프였습니다. 그는 창밖을 향해 몸을 떨며 말했습니다. 돌아와줘. 제발 돌아와. 그날 밤 로구드는 끝내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트러시 크로스로 돌아온 그는 하녀 넬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집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넬리는 잠시 침묵한 뒤 천천히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긴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셔야겠네요. 그날 주인 어른은 아이 하나를 데려왔어요. 넬리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말이 없고 겉모습은 남루했으며 어디서 온 누구인지도 몰랐죠. 피부는 어두웠고 말은 없었으며 눈빛은 누군가를 시험하는 듯 또렷했습니다. 이름은? 누군가 물었고 언쇼 씨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히스클리프라고 부르겠다. 가족들은 당황했고 장남 힌들리가 가장 날이 선 반응을 했습니다. 왜 저런 놈을 우리 집에 들이시는 겁니까? 언쇼는 대답하지 않았고 히스클리프는 고개를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워더린 하이츠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인들은 그를 경계했고 아이들은 말없이 피해 다녔습니다. 모두가 그 존재를 눈치 보며 외면했습니다. 히스클리프는 말없이 벽을 등지고 앉아 있었고 밥도 혼자 먹었습니다. 가장 먼저 다가온 건 캐서린이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해?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따라와. 캐서린은 그를 데리고 언덕으로 나갔고 둘은 아무 말 없이 돌길을 걸었습니다. 해는 지고 있었고 바람은 불었으며 히스클리프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캐서린은 종종 그를 불렀습니다. 히스클리프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녀가 말을 걸면 눈을 들었습니다. 둘은 말이 없어도 함께 움직이는데 익숙해졌습니다. 누가 먼저 걷기 시작하면 다른 쪽도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생김새도 걸음걸이도 달랐지만 언덕 위를 나란히 걷는 그 둘의 모습은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어울려 보였습니다. 넬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가 웃을 땐 그 애도 미소 지었어요. 그 애가 다친 날엔 아가씨가 밤새 울었고요. 그건 시작이었습니다. 이야기는 매일 똑같은 언덕길을 나란히 걷던 두 아이의 발자국을 따라 천천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캐서린과 히스클리프는 언덕 위에서 함께 자랐습니다. 워더링 하이츠의 바람과 돌길과 풀밭, 가축 울음 사이에서
둘은 항상 같은 방향을 걸었습니다. 누가 먼저 말을 걸지 않아도, 누가 먼저 움직이지 않아도 상대는 자연스레 그 곁에 있었습니다. 히스클리프가 넘어지면 캐서린은 먼저 손을 내밀었고 그녀가 웃으면 그도 함께 미소 지었습니다. 넬리는 그 모습을 창밖에서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그 둘은요. 둘만의 세계에서 자란 것 같았어요. 가끔은 종일 돌아오지 않다가 해가 질 무렵에야 모습을 드러냈고 신발엔 진흙이 묻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얼굴엔 환한 기색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캐서린이 넬리에게 물었습니다. 넬리, 사람은 왜 태어나요? 글쎄, 살려고 태어나는 거 아닐까? 캐서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냥 히스클리프랑 여기 있으려고 태어난 것 같아요. 넬리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둘만 아는 세상이 있다는 건 어른인 그녀에게는 조금 불안한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 평온을 깨트릴 무언가가 이미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먼저 힌들리가 돌아왔습니다. 한동안 집을 떠나 지내던 그는 아버지 병간호를 핑계 삼아 집안의 주인이 되려는 눈치였습니다. 어느새 어른이 된 그의 눈빛은 예전처럼 둘의 웃음을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깨트릴 준비가 된 사람처럼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날 이후 히스클리프는 말수가 줄었고 걸음도 점점 느려졌습니다. 캐서린은 언덕을 걷다 보면 일부러 그가 멀리 뒤처져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가끔 뒤돌아봤지만 히스클리프는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언쇼 씨가 세상을 떠나자 워더린 하이츠의 주인은 힌들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말투는 거칠고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가장 먼저 바뀐 건 히스클리프의 자리였습니다. 이 집에 더는 쓸데없는 입 하나 둘 여유가 없다. 그는 히스클리프를 하인 방으로 내쫓았습니다. 공부는 금지됐고 책은 빼앗겼으며 밥도 따로 먹어야 했습니다. 히스클리프는 따지지 않았지만 말수는 줄었으며 표정은 점점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인방에 쫓겨난 뒤로 그는 늘 벽 쪽을 향해 앉아 있었고 혼자 식사를 마쳤습니다. 캐서린은 그런 그가 걱정됐습니다. 예전처럼 말을 걸어봤고 곁에 앉아보기도 했지만 히스클리프는 대답하지 않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아무 말도 안 해? 그 침묵은 캐서린의 마음을 서글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예전처럼 함께 걷고 싶었지만 히스클리프는 자꾸 뒤에 남았고 그녀가 멈춰서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힌들리가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에드거 린턴, 가필턴 저택의 상류층 소년이었습니다. 말투는 단정했고 표정엔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그는 캐서린에게 다가와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고 그녀는 예의 바르게 웃었습니다. 그 자리에선 히스클리프가 낡은 셔츠 차림으로 잔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손에 든 쟁반만 꼭 쥔 채 히스클리프는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말없이 뒷모습만 남긴 채. 그날 밤 넬리는 그가 창고 구석에 앉아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춥지 않아?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춥지 않아요. 익숙해요.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의 손은 무릎을 세게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캐서린은 여전히 히스클리프를 찾았지만 예전처럼 다가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히스클리프 역시 그녀를 부를 때마다 어딘가 망설이는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캐서린과 히스클리프는 가필턴 저택 담장을 넘었습니다. 개를 피하려다 캐서린은 발을 헛디뎠고 넘어진 다리엔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그녀는 피를 흘렸지만 울지 않았고 히스클리프는 말없이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린턴 가족은 놀라 캐서린만 안으로 들였습니다. 히스클리프는 문 밖에 남겨졌습니다. 젖은 옷, 진흙 묻은 얼굴. 린턴 부인은 그의 존재 자체를 불쾌해했습니다. 저 아이는 너무 천하잖아요. 그 말은 닫힌 문 너머까지 들렸습니다. 히스클리프는 창밖에서 캐서린이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불빛 아래 깨끗한 드레스와 티 없이 다려진 손수건이
그녀 손에 놓여 있었습니다. 며칠 뒤 캐서린은 다시 워더링 하이츠로 돌아왔습니다. 예쁜 옷을 입고 어딘가 달라진 눈빛으로. 넬리는 그녀를 보고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젠 저택 아가씨가 다 됐네요. 캐서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집에 있으면 무섭지가 않아요. 조용하고 고상해요. 히스클리프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대신 자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등엔 먼지가 묻어 있었고 신발은 찢어져 있었으며 머리는 말라붙은 진흙으로 엉켜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넬리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그 집 아이 같아질 수 있을까요? 넬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캐서린은 여전히 그를 찾았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 사이 그녀의 발걸음은 점점 가필턴 저택 쪽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언덕엔 여전히 바람이 불었지만 그 바람은 이제 두 사람을 같은 방향으로 이끌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녁 트러시크로스 저택엔 정적이 깔려 있었습니다. 에드거는 오랫동안 품고 있던 말을 드디어 꺼냈습니다. 캐서린, 당신이 내 아내가 되어주면 좋겠어요. 그녀는 놀라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창밖에는 바람이 불고 있었고 안에서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캐서린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괜찮을지도 몰라요. 에드거는 미소 지었고 넬리는 그 광경을 문틈 너머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곧장 워더링 하이츠로 돌아와 히스클리프에게 말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히스클리프는 문 밖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닫히지 않은 창을 통해 그 모든 말을 들은 채로 괜찮을지도 몰라요. 그 한마디는 히스클리프를 움직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돌아섰고 그날 밤 짐도 없이 워더링 하이츠를 떠났습니다. 넬리는 아무도 몰랐다고 말했지만 캐서린은 그가 없다는 사실에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창문을 바라보았고 몇 번이고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고 편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에드거와의 약혼이 공식화되었습니다. 캐서린은 웃었고 드레스를 입으며 초대장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넬리는 그녀가 거울을 볼 때마다 눈빛이 흔들리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가씨, 정말 괜찮으세요? 캐서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끝으로 이름을 쓰듯 허공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히스클리프. 그 이름은 그녀 안에서만 계속 살아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조용했습니다. 가필턴 저택엔 친척들과 지인 몇 명만이 참석했고 캐서린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앉아 있었지만 얼굴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에드거는 그녀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고 하객들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넬리는 그녀의 눈을 봤습니다. 그 안엔 기쁨도 설렘도 없었습니다. 캐서린은 입술을 꼭 다문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캐서린은 트러시크로스 그레인지에 머물렀습니다. 그 집은 조용했고 모든 게 질서 있게 돌아갔습니다. 큰 소리도 험한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점점 침묵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넬리는 그녀가 오랫동안 창밖을 보는 걸 자주 목격했습니다. 그 창은 워더링 하이츠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넬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가씨, 요즘 마음은 좀 어떠세요? 캐서린은 한참을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여기선 아무도 다치지 않아요. 그게 좋은 거겠죠. 그녀는 그 말을 하고도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녀는 저녁이면 차를 마셨고 낮엔 책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불이 꺼진 뒤엔 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면 캐서린은 침대 위에서 손끝으로 시트를 천천히 쓸었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듯 같은 자리를 반복해서 더듬었습니다. 넬리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가씨는 아직도 그 사람을 기다리시는 거죠. 하지만 캐서린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등을 돌린 채 한참을 그렇게 가만히 있었습니다. 히스클리프가 사라진 시간은 겉으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흘러갔습니다. 캐서린은 담담해 보였지만 점점 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워더링 하이츠에 그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고 현관 앞에서 옷을 털고 있던 사내를 넬리는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히스클리프. 몇 년 전 아무 말 없이 떠났던 그가 그날 말도 없이 돌아왔습니다. 옷은 단정했고 말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그의 눈빛엔 예전과 다른 냉정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잠시 묵어가려 합니다. 흔들리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술에 절어 있었고 눈빛도 흐렸습니다. 히스클리프를 보았지만 그를 막을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히스클리프의 방은 그가 떠난 뒤에도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다음 날 트러시크로스 그레인지에도 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넬리는 망설이다가 그 말을 전했고 캐서린은 말없이 앉아있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뭐라고요? 숨을 고르지도 않은 채 그녀는 문을 나섰고 빗속을 가로질러 워더링 하이츠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렸고 히스클리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둘은 몇 초 동안 말없이 마주섰습니다. 캐서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너, 정말 너야? 히스클리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고 그는 다가서지도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그 장면을 넬리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캐서린의 목소리엔 분노와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왜 떠났어? 왜 아무 말도 없이? 왜 이제서야 나타나? 히스클리프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다시 보고 싶었어. 그게 전부야. 그날 밤 트러시크로스로 돌아온 캐서린은 아무 말 없이 젖은 옷을 벗었습니다. 에드거는 그녀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가 돌아왔다는 말이 사실이었군요.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은 채 의자에 앉았습니다. 히스클리프는 돌아왔고 말없이 사람들 곁에 앉아 잊힌 이름들과 묻어둔 감정들을 다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트러시크로스 그레인지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히스클리프가 돌아온 뒤 캐서린은 하루가 다르게 말이 많아졌습니다. 반면 에드거는 점점 말을 아꼈고 그의 눈빛엔 조심스러운 불안이 번졌습니다. 그 사람을 이 집에 들이지 마세요. 에드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캐서린은 눈을 치켜떴습니다. 왜요? 당신은 나를 믿지 않나요? 그게 아니라 그가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잖소. 지금 이 말들이 날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 대화는 창문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그날 오후 히스클리프는 말없이 트러시크로스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에드거는 거실로 들어선 그의 모습을 바라보다 책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당신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히스클리프는 미소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환영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그 순간 계단 위에서 캐서린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둘 다 그만해요. 그녀는 계단을 내려와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도 이제는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에드거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난 당신을 지키려는 겁니다. 캐서린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 사람은 날 떠났고 당신은 날 감췄어요. 그 둘 중 누구도 날 지킨 적은 없어요. 그 말이 채 끝나기 전에 히스클리프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는 얽히고 싶지 않아요. 그저 당신을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는 문을 열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닫히는 문소리가 집안 전체를 울렸습니다. 에드거는 소파에 앉아 손을 떨었고 캐서린은 말없이 자기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넬리는 그날을 기억하며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가씨는 히스클리프도 에드거도 더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캐서린은 문을 걸어 잠그고 방에 머물렀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고 커튼은 닫힌 채 하루 종일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에드거는 처음엔 시간이 필요하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녀는 식사를 거르고 잠도 자지 않았습니다. 넬리는 조심스레 다가가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캐서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 계속 날 봐요. 그런데 내가 누군진 모르는 눈이에요.
그 말에 넬리는 급히 에드거에게 달려갔습니다. 의사가 왔지만 정확한 병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신쇠약인 것 같습니다. 정신적 충격이 좀 컸던 것 같네요. 에드거는 히스클리프와의 갈등 때문이라고 여겼고 넬리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의사가 다녀간 며칠 후 캐서린은 혼잣말을 중얼댔습니다. 캐서린 언쇼, 캐서린 린턴. 입술은 떨렸고 마지막 이름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조차 더는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깊은 밤이면 침대 시트를 쓰다듬으며 창가로 의자를 끌어다 놓았습니다. 바람이 스칠 때마다 귀를 기울였고 한마디씩 흘렸습니다. 그 사람 왜 안 와? 왜 아무 말도 안 해? 난 여기 있는데. 캐서린은 거울과 대화하는 시간은 늘어갔고 정신은 점점 혼미해져 갔습니다. 에드거는 그녀를 다독이려 했지만 그녀는 갑자기 외쳤습니다. 당신은 몰라. 한 번도 몰랐어요. 그 말에 그는 물러섰고 넬리에게 부탁했습니다. 워더링 하이츠로 가서 이 사실을 알려주세요. 그 사람에게. 넬리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히스클리프가 문을 열고 트러시크로스 저택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말없이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방 앞에 다다른 그의 손이 조용히 문 손잡이를 감쌌습니다. 넬리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 밤 그 문은 열렸고 그녀의 오랜 기다림 앞에 마침내 한 사람이 섰습니다. 지금까지 폭풍의 언덕이라였습니다. 히스클리프와 캐서린. 그들의 파괴적인 사랑은 어떻게 이어질까요? 2화에서 확인하세요. 화면의 마지막 추천 영상을 통해 2화로 바로 넘어가실 수도 있고 고정 댓글과 설명란에도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